발전소 3일 경제독립T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안유아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 시장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그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도 그 중국 시장을 많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한번 교수님께 많은 네.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네, 먼저 이제 그 중국의 자본주의 역사가 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G2까지 성장했는지 한번. 네. 그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공산당이 네. 1949년에 중화인민 공화국을 예. 새롭게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이라는 역사는 5,000년 넘지만 예. 중국에서 표현할 때 신중국이라고 표현해요. 예. 네, 신중국이라고 할 때는 49년 이후의 중국을 말하고요. 예. 그래서 49년부터 사실 78년, 79년 거의 50년 좀 안 되는 세월에 중국이 예. 굉장히 또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실행하다 보니까 경제가 거의 파탄에 이릅니다. 그 사이에 대학지 운동, 문화대혁명이 터지면서 예. 그 78년에 등소평이 권력 중심에 오기 전까지는 중국 경제가 굉장히 파탄이 터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중국이 대학지 운동 때 한 3천만 명이 넘어 굶어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78년에 등소평이 자리에 회복된 다음에 이건 개방하지 않으면 중국은 이제는 끝나겠구나. 이래서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그 처음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안 썼고요. 네. 상품경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자본주의 사회에도 상품경제가 있고 네. 우리 사회주의 경제도 상품경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상품경제라는 게 물건을 옛날엔 팔게 못했어요. 그냥 사회주의니까 다 네 거면서 내 건 거예요. 이게 네. 국가 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국가의 주인이니까 내 건데 그러다 네가 팔 수 있냐 팔 거 원리 없으니까 그랬다 보니까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당시에 개개발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래서 표현을 갑자기 자본주의를 구소련처럼 쇼크식으로 해버리면 나라가 붕괴가 되잖아요. 네. 그때는 아직 구소련 붕괴가 안 될 때지만 그래서 어제도 그 등소평이 좀 현실 감각이 있는 게 바로 자본주의를 해버리면 나라가 붕괴되니까 그 표현을 상품경제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시장을 허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78년부터 92년 그 짱저민이 공산당 서기 국가 주석하기 이전까지 계속 시행착오 겪는 거예요. 사회주의 시범 상품 경제를 했다가 그 다음에 뭐 방권 그러니까 우리 방권, 랑리, 방권 양리라고 해가지고 국유 기업에서 과거에는 다 국가 거지만 국유 기업이 생산한 중에 일부분은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일하다가 20개 생산하면 10개 나라 바치고 10개는 내 거네 이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1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때는 20개를 만들던 사람이 10개만 올리고 나머지 네 거야 하니까 1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올리고 90개 내게 되잖아요. 이렇게 국유 기업이 계획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농촌은 어떻게 했냐면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땅을 나눠주기 전에는 그냥 다 국가 거니까 가서 흔들흔들 일하고 풀도 대충 막 발로 막 이러면서 하던 게 국가에서 여기에 콩을 예를 들면 뭐 100개 생산했으면 절반은 나라에 바치고 절반 네 거다 이러니까 농민들이 100개 생산하던 콩을 1000개를 생산해서 50개만 보내고 다 자기 가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농촌은 도급제를 시행합니다. 토지를 나눠주고 거기서 생산량만 올리 바치고 이러니까 농촌은 도급제 그 다음에 도시는 국유기업의 이런 방권랑리 그러니까 방권 양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때 표현을 공장장 책임제 중국은 후에 뭐 국영기업 뭐 국유기업 표현 썼지만 그 전에는 국유공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 CEO를 공장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장장 책임제 그래서 이제처럼 뭐 10개만 바치고 나머지 네 거다 이런 식으로 방권 양리 그러니까 이익을 넘겨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사람들이 열성을 돋운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계획경제에서 효율성이 전혀 없던 게 국유기업 효율성이 확 올라가고 농촌은 농민의 생산량이 확 올라가면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92년까지 그때부터 이렇게 자본가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개인이 사업을 성공해서. 근데 이게 법적으로 권리를 못 받은 거예요. 왜냐면 언제든지 공산당이 뺏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왜냐면 공산당이 그때 표현이 무산계급이 대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본가는 유산계급이잖아요. 그러면 공산당은 지금 여당인데 정당이 유례 일당 독재 정당인데 무산계급이 대표면 내가 유산계급 다 뺏겨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속에서 경제가 처음에 확 좋아지다가 중간에 또 확 죽습니다. 이러면 이게 반복하다가 등소평이 92년에 남순 강화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건전에 가서 강화 말을 해요. 그때 이렇게 자본가들한테 메시지를 줍니다. 앞으로 이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법에 넣겠다 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란 표현을 헌법에 적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이게 헌법에 들어갔으니 어준이가 동요 안 하겠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됐고, 두 번째는 그 장저민이 올라온 다음에 또 뭐 했냐면 그 공산당은 무상계급이 대표이기도 하지만 유상계급이 대표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그 장저민이 말하는 세계의 대표 이론이에요. 그 중에 무상계급만 대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유상계급 대표한다 이래서 더 마음이 편해졌죠. 그래서 경제가 중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92년부터 안정화 발전을 쏙 하기 시작하면서 성장하다가 더 크게 성장하는 2001년 WTO 가입입니다. 그 전에는 중국 국내에서만 생산하고 팔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 질서에 안 들어갔어요. 글로벌 세계화 속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근데 2001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중국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싼 노동력.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직접 투자, FDI 투자가 중국에 막 쏠려 들어가면서 세계 500대 기업이 중국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낮은 월급을 보고 거기다 공장을 안 치는 거지. 한국도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확 성장하는 계기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500대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서 물건을 생산해서 다시 재수출한 거죠. 그래서 그 후부터 중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그래서 매년마다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남기면서 외환보액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서 최고로 많이 갔을 때가 중국이 2015년, 16년까지만 해도 4조 달러 외환보액을 쌓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중국이 2009년에 또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게 통화가 약하면 결국 금융이 약하면 우리가 그동안 쌓은 외환보유액 4조 달러 그때 다 미국 국채를 주로 갖고 있었어요. 거의 뭐 90%까지 많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지금처럼 돈 찍어서 통화량을 늘어놓으면 그 국채가 거기서 뭐 이자를 뭐 5% 받아도 다 인플레가 6%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국에서 아무리 내가 빼빠지게 열심히 해서 돈을 저축해서 4조 달러 쌓아도 금융이 약하면 한순간에 우리 부는 영리구나라는 걸 느껴서 2009년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쫙 오기 시작했고 2011년 일본 GDP를 초과하면서 G2가 됩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는 수출 주도형이 한계가 있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중국 사람들 월급이 매년마다 9에서 12% 상승했어요. 근데 베트남, 동남아 국가들 월급이 싸잖아요. 근데 거기 또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이게 중국이 노동밀집형 산업에서 싼 노동력을 앞서서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했는데 월급이 확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임금의 보너스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방을 생산하던 업체들 뭐 이렇게 노동 밀집형 산업들이 다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삼성이 2008년부터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베트남 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그동안 조방형 성장,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에서 이제 노동력을 팔아 살 수 없는 세상이 2013년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질적인 성장으로 가는 그 표현이 중국에서는 공급측 개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부가가치를 높은 걸 생산하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중국 제조 2025. 그렇게 나왔네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밸류 체인을 가장 싼 이 물건 만드는 노동 임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쪽 그 R&D 쪽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거 목표를 2025년, 2035년, 2050년까지 3단계 발전 전략을 써서 제조 강국으로. 그래서 중국의 목표가 무역대국 이걸 실현했어요. 이미 중국이 2012년 이후로 세계 1위 무역국이 됐어요. 제일 커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가 됐고 무역대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 강국, 세 번째 금융 강국. 이 길을 쭉 가기 시작했다가 지금 미국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을 펼치면서 지금 제동이 걸린 거죠. 이렇게 쭉 온 겁니다.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그런 역사와 중국 자본시장 발전의 역사와 G2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제 2018년부터 또 무역 전쟁이 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이 무역 전쟁을 걸었다는 거는 그만큼 위기를 좀 느껴서 된 거네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미국은 완전히 이제 개방 자유주의고 북한 이제 그 중국은 지금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집단 지도 체제로 가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본주의는 아니라서 약간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리스크나 불안은 어떻게 좀 그래서
그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네. 중국이 이제는 이미 무역 대국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하려는 국가들은 중국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중국이 입김이 세지기 시작하면서 예. 세계적 국제기구가 중국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WTO, 예. WTO, 뭐 예. 이런 IMF WTO. 예. 다 친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이 그 다음에 핵도 보유한 나라고 예. 강국에 그러니까 군사도 이제 많지 않고 예. 경제 대국에 예. 무역 대국 위안화 국제화예요. 예. 이제 화웨이 같은 세계적인 이런 또 핵심 기술 기업이 예. 나오니까 미국에서 이거는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중국 가서 이렇게 FDI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를 이익을 엄청 남겼는데 예. 예. 이제는 중국에서 직접 투자해서 외국 기업이 벌 수 있는 시대는 어제는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은 못 벌고 중국이 입김은 엄청 커지고 그렇죠. 이러니까 맞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이거는 아니다.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하나는 기술을 화웨이 같은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때리는 거 있고요. 하나는 미국이 잘하는 게 뭐냐면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무역 이번에 1단계 합의안에 이런 게 들어가죠. 금융시장 개방해. 그래서 과거에 WTO에 가입할 때 사실 금융시장 개방이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 2001년에 가입했는데 2006년까지 증권, 은행, 보험을 다 개방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예. 원래는. 근데 중국이 안 한 거예요. 뭐 우리는 발전 도상국 국가다 이러면서 예. 계속 차일 이런 미루고, 미뤄서 예. 특히 증권은 거의 안 했죠. 예. 그래서 이번에 1단계 이제 그 미국이 무역 전쟁을 걸었다는 거는 그만큼 위기를 좀 느껴서 네. 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미국은 완전히 이제 개방 자유주의고 그렇죠. 북한 이제 그 중국은? 중국은 지금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그 집단 지도 체제로 네. 가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본주의는 아니라서 그렇죠. 약간 불안한 심정을 그렇죠. 가지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네. 이제 리스크나 불안은 어떻게 좀 그래서 그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네. 중국이 이제는 이미 무역 대국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하려는 국가들은 중국하고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중국이 입김이 세지기 시작하면서 예. 세계적 국제기구가 중국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WTO, 예. WTO, 뭐 예. 이런 IMF WTO. 예. 다 친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이 그 다음에 핵도 보유한 나라고 예. 강국에 그러니까 군사도 이제 많지 않고 예. 경제 대국에 예. 무역 대국 위안화 국제화예요. 예. 이제 화웨이 같은 세계적인 이런 또 핵심 기술 기업이 예. 나오니까 미국에서 이거는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중국 가서 이렇게 FDI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를 이익을 엄청 남겼는데 예. 예. 이제는 중국에서 직접 투자해서 외국 기업이 벌 수 있는 시대는 어제는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은 못 벌고 중국이 입김은 엄청 커지고 그렇죠. 이러니까 맞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이거는 아니다.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하나는 기술을 화웨이 같은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때리는 거 있고요. 하나는 미국이 잘하는 게 뭐냐면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무역 이번에 1단계 합의안에 이런 게 들어가죠. 금융시장 개방해. 그래서 과거에 WTO에 가입할 때 사실 금융시장 개방이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 다 2001년에 가입했는데 2006년까지 증권, 은행, 보험을 다 개방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예. 원래는. 근데 중국이 안 한 거예요. 뭐 우리는 발전 도상국 국가다 이러면서 예. 계속 차일 이런 미루고, 미뤄서 예. 특히 증권은 거의 안 했죠. 예. 그래서 이번에 1단계 합의안에 증권시장 개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외국 증권사가 예. 중국에 들어가면 100% 자기 법인을 만들어서 완전히 중국 기업하고 국민 대우 받으면서 똑같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면 여기 삼성증권이나 뭐 여기 현대증권, 예. 현대증권 여기 뭐 미래에셋증권 예. 이런 데서 중국 가서 똑같이 한국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디 그래서 예.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뭐 공산당 국가를 어떻게 믿어? 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예. 시장 영미법 체계고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상권이 분립이 돼 있고. 예. 근데 중국 일당 독재고 다 공산당 이래라 예. 이러고 뭘 믿고 해 이런데 그래서 중국에서 그 의혹을 풀려고 믿음을 주려고 외상투자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실시 세칙도 나왔어요. 그래서 예. 결론은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도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갔는데 예. 항상 제가 질문 받는 게 들어가서 돈을 버는데 돈을 못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의혹이 컸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때 못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였냐면 들어갈 때도 외환관리구에서 승인해야 들어가요. 근데 예. 똑같이 나올 때도 승인 받아야 나와요. 예.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외환관리국 당국자면 위안화 환율이 위험하다 이러면 이거 외국 돈이 천천히 나가게 하겠죠. 예. 그렇잖아요. 예. 환율을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서. 예. 환율을 예를 들면 당장 싸이 받아서 내버리게 할 수 있는데 예. 환율을 보호하려고 며칠이 막 걸리게 해서 예. 어려운 거죠 나가는 게. 맞아요. 예를 예. 들면 이런 게 가능했는데 예. 이번에 외상투자법이 나면서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음. 이제는 법으로 딱 정했어요. 그 외국
외국 기업이 와서 이익을 했는데 당장 갖고 가야 된다면 세금을 다 내고 다 합법적이게 하면 즉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시장, 중국 시장이 크니까 그 기술 강요를 했잖아요. 네. 그거 못하고 모든 걸 못해. 지재권 보호, 그리고 이익 본국 상하 이런 걸 다 막지 못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시장 개방, 외국 기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진입 이전의 국민 대우, 그러니까 진출 이전의 국민 대우는 무슨 말이냐, 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중국 사업할 때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국 기업 뭐 중국 기업 이러면 차별을 안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상장, 기업 상장이라든가 자본 조달 뭐 이런 면에서 정보 조달 기회가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 대우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겠다라는 거고, 금융시장 개방하고 하는 거. 그래서 왜 이게 1단계 합의 안에 들어갔을까? 미국이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들어가서 물건을 생산해서 중국 시장에서 보는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내가 잘하는 금융으로 돈 벌자.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중국이 제일 주식시장이 힘들 때가 2018년이었어요. 전반 그 1년에 주식시장이 50%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좋은 기회 많았어요. 막 이래 정말 좋은 1위 기업이었는데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네, 교수님 빨리 말씀하면. 그때 막 대수주가 네. 중국은 대수주들이 주식을 다 은행에 담보 다 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 은행에서 주식이 막 떨어지니까 그냥 빨리 상환해라 이럴까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영권 프리미엄도 안 받고 컨트롤 지분을 팔았어요. 네. 경영권 주주를 지분. 그때 누가 다 샀냐면 미국이 샀어요. 네. 근데 그때는 아직 외상투자법이 나오기 이전이니까 사면서도 불안하잖아요. 이게 내가 들어와 사는데 이게 못 나가게 하면 어떠지 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딱 협상하면서 1단계 합의에 이런 걸 넣었잖아요. 이제는 이런 걱정 없이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말부터 외국계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아, 그러면 예, 글로벌 자금들이 발빠르게 이제는 엄청 들어갔죠. 그래서 원래는 2018년에 들어갔으면 더 많이 벌죠. 근데 작년에 2019년 1년에 절반이 회복이 됐어요. 2018년에 50% 떨어졌잖아요. 작년에 25% 회복했어요. 그래가 올해 초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엄청 막 서킷 브레이크 몇 번씩 발동 때문에 떨어질 때 네. 중국은 크게 안 떨어졌어요. 맞아요. 실제로는. 예, 실제 왜냐면 네,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안 떨어졌는데 요즘에 전 세계가 돈을 풀면 다 올라갔잖아 주식시장에.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에 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최고치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외국계가 작년에 그 홍콩을 통해서 네. 우리 후광통, 성강통이라고 하는데 통해서 들어가서 중국 채권시장하고 중국 증권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옛날에 2%도 안 됐어요. 막 1점 몇 프로에다가 5%, 10% 이렇게. 아마 지금 코로나 뭐 여러 가지 이슈 있기는 하지만 또 중국과 미국 간에 이런 무역 분쟁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지금 벌 수 있는 게 금융시장이 남았어요. 네. 이제 옛날처럼 물건을 팔아서 만들어서 팔고 이런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는 금융으로 돈 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됐네요.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지금이라도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의 시장에는 관심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 네. 아직은 중국에서는 잘 모르고 그렇죠. 또 막연하게 예전에 투자해서 손실 본 경험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주저하는데 네. 지금 이제 2020년부터 이런 법이 제정이 됐기 네. 때문에 그 외국에 발빠른 자금이 들어가듯이 조금 네. 참고를 하면 또 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 비대칭이 심해요. 중국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네.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에 들어가서 실제로 돈 번 사람은 와서 돈 벌었다 말을 안 해요. 아, 물고 예, 있는 왜 거네.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굉장히 뭐가 쏠림이- 잘 된다 네, 이러면 막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 모델을 와서 말을 안 해요. 네. 예, 돈 벌었다 말을 안 하죠. 예. 근데 와서 말하는 사람은 다 실패한 사람이야. 근데 왜 말하냐면 이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왜냐면 중국 들어가 사업을 10년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실패했다면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겠어요. 네. 근데 내가 사업 실패한 다 중국 정부 때문이야. 이러면 적어도 그 사람 중국에서 10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전문가로도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중국을 잘하는 것처럼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왜냐면 또 워낙 중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라 하면 너무나 가슴에 빨리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 역시 그 나라는 그렇지. 네. 이렇게 되니까 뭐 굳이 뭐 구구절 설명 안 해도 네. 뭐 중국 때문이라면 끝 핑계대고 핑계대고 그냥, 너무 예. 쉬운 거지. 근데 실제 알아보면 아, 그게 왜냐면 아니구나. 저는 전문가로 사니까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게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니까. 예.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라 이런 사건 10개 중에 9개는 그 본인 탓이에요. 아, 네. 저도 오해를 근데 하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정말 억울한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뭐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아니고요. 꼭 외국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확률은 중국 사람도 중국에서 똑같이 당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꼭 뭐 외국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러한 억울함과 그런
정보는 중국의 국내 기업가들도 엄청 당해요. 제가 그 이제 네. 그 관리하는 고객님 중에 네. 그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네. 이제 중국에 가서 치과 네. 임플란트를 하려는데 중국인들이 네. 굉장히 경제관념이 뛰어나서 네. 정말 이론은 철저하게 이론을 네. 지키고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좀 이렇게 그렇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한국 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다른 정보만 나라에 온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실제는 제가 몇 분은 아는데 한국 분인데 돈 엄청 번 사람이 있어요. 아, 주변에 네. 얘기만 안 할 뿐인데 예, 나보고 정말 하지 많이 말래요. 오히려 그냥 왜냐면 그거 말하면 다 따라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적어도 2개는 들 수 있어요. 엄청나게. 그러면 정보 비대칭이 좀 심한 거고 한쪽 정보만 온 거죠. 아. 그러니까 두 정보가 다 와야 듣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텐데 네. 한국에 들어온 정보는 항상 안 좋은 정보만 언론에서 특히 그런 걸 좋아요 하기가. 좋다는 얘기는 하기는 힘들지만 나쁘다는 오히려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더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올라가고 또 리스크를 알려주는 자원이 되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런 게 더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이라는 자체가 워낙 위험해요. 그게 꼭 중국이 돼서 더 위험하다라는 건 조금 편견이다. 네. 그거는 정말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는 거고 네. 사업이라는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도 똑같은 리스크가 있다. 네. 예, 단지 국가별로 다를 뿐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거죠. 예.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든 베트남이든 다 신흥시장은 그렇죠. 어렵고 위험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예. 이제 좀 우리가 잘못된 정보나 선입관을 네. 가지지 말고 그걸 네. 버리고 2020년부터는 이제 제도도 좀 그렇죠. 바뀌었으니까 좀 좀 더 더 열린 마음을 그렇죠. 가져야 되겠다. 네. 아, 네. 정말 큰 걸 배우게 되네요. 정말 이게 편견을 많이 이렇게 깨주는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네. 이제 인정하기 싫어도 G2로서 중국을 인정하고 돈을 앞으로 이제 벌려면은 더 이제 그렇게 열린 그렇죠. 선입견을 좀 버리자 내려놓고 그렇죠. 더 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네. 소위 말하면 잘 모르면 무식하게 되는 거고 투자도 맞습니다. 쏠림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맞습니다. 너무 부동산만 좋아하지 말고 됐으니까 네. 중국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제일 좀 우려하시는 게 지금 이제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돼서 맞아요. 예, 요 부분은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고 처음에는 네. 그 폼페이오하고 양재츠가 하와이에서 만났잖아요. 네, 얼마 전에 만났죠. 중국에서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좀 잘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희망이 있을 때는 지난주에 열릴 때는 중국의 그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 의제를 논의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조금 중국에서 미국하고 잘해보려고 좀 조금 뭐 천천히 가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금 네. 가속화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 만났는데 네. 서로 자기 입장만 말하고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중국에서 이금에 그냥 확 그냥 해버리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절차가 네. 빨라지고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외국에서 보는 거하고 중국의 우리가 항상 문제를 볼 때 내가 네. 객관적이 되려면 예. 항상 객관적이 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중국이 뭐 왜 저렇게 예. 실력이 없냐 뭐 일당독재고 뭐 사회주의고 영국하고 해병을 다 깨고 뭐 이렇게 단순히 비판하는 것보다도 네. 저는 중국을 전혀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 당신이 만약 시진핑이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 국가 주석으로서 예. 중국을 끌어나가야 나가야 되는데, 되는 예.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당신한테 왔을 때 당신은 시진핑이 안 될 자신이냐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시진핑 입장이 정확하지 않고 시진핑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때 홍콩을 반환받은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 홍콩은 중국 거예요. 원래는 영국에서 예. 빼든 거죠. 예, 그래서 예. 장기 임대를 해줘서 99년에서 예. 저는 만기가 돼서 갖고 온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때 홍콩 사람들이 너무 반대를 한 거예요. 예. 반환되는 거. 왜냐면 이게 자본주의 살다가 갑자기 사회주의 그때 중국이 잘 살지도 못했어요. 네. 이런 못 사는 사회주의 국가에 우리가 속한다는 게 말이 돼? 자존심이 얘네는 되게 그 뭐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었다면 홍콩 사람들 부자였잖아요 다. 예, 예. 그래서 그때 막 떠나요 홍콩을. 음. 막 스위스 가고 막 이래서 네. 그래서 그때 등소평은 실리주의자예요. 네.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순조롭게 반환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국양제를 실리주의를 선택한 거죠. 일국양제 하겠다. 그래서 인정을 앞으로 준다. 이 체제를 50년 불변 아, 하겠다. 더. 이러니까 네. 홍콩 시민 많은 사람 안 믿었지만 부자들은 안 믿었지만 네. 일반 시민들은 뭐 그대로 갖고 간다 이러니까 네. 반항을 많이 억눌러 이렇게 없어졌죠. 그래서 네. 순조롭게 반환받은 건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국양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자체가 위맹제인 게 보세요. 이게 중국에 속하잖아요. 하나의 지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중국을 대표하는 거는 중국 중앙정부 하나고 외교하고 안보는 중앙정부 권한이에요. 그렇죠. 외교와 기본 권한이잖아요. 안보. 자, 그러면 시진핑 지도부 입장에서 중국을 와해시키고 중국을 반대하는 자들의 활동이 홍콩에서 제일 많이 해요. 간첩도 제일 많아요. 간첩이 제일 많고 중국을 와해하는 이익이 확실히 홍콩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내가 시진핑 지도부라며 우리나라를 분리시키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적들이 홍콩에 제일 많아요. 근데 국가 안전은 중앙의 권한이고 중앙의 의무와 책임이에요. 그럼 내가 시진핑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책임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홍콩에 제일 많은데 내가 국가를 지켜야 되는 주석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인데 그냥 보고만 있어요? 아니 우리가 나는 시진핑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어순이 반환은 끝난 거예요. 이거 연구와 아무 상관없어요. 국제법 그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유엔에 등록이 돼서 그게 그래서 뭐 저 미국도 홍콩에 뭐 관세도 안 받고 자유무역 항으로서 인정해 준 거잖아요. WTO 회원국도 회원 지역도 인정해 주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일단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국가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외교는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건 거예요. 근데 작년에 반중 시위 그 범죄자 중국 인도 그걸 반대하면서 시위 엄청 났잖아요. 좀 세게 나갔죠. 세게 나갔죠. 그때 중국에서 사실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실패했잖아요. 그때 이미 결정한 거예요. 만들겠다고. 근데 올해 코로나 딱 터지고 전 유럽하고 미국이 서방 세계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 지금. 결국 코로나면 시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좋은 기회 없죠. 아 그거를 어떻게 보면 또 타이밍을 잘 잡았다. 그렇죠. 지금 저건 경제가 무너져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 무너지고 힘을 합치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 그리고 시위하기도 힘들고 이럴 때 환경적으로도 좋고 또 중국이 어차피 할 일도 했던 거고 결국 또 미국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좀 잘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내래도 시진핑 지도부면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홍콩 보안법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표현이 이래요. 그러니까 자꾸 서방 세계에서 우리를 뭐라 하는데 중국 정부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국가 반란죄,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얘네 너무 과대 반응하는 거 아니냐. 그냥 다 시민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이런 절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에 해코지하는 사람들만 여기 우리 그때 홍콩 기본법 부록으로 3장으로 들어가요 이게. 근데 그때 우리가 원래 하자고 했는데 그때 모든 걸 지금 할 뿐이다. 그때 원래 이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 그 당시에.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여유가 없었고 상황이 안 됐고 지금 반환받는 것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막 이런 거 만든다고 하면 더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했던 걸 지금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이때 대다수 사람들하고 이게 크게 영향이 없다. 그냥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이걸 관리하는 사무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무소를 공사를 낸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구양제가 사실 홍콩이 처음이 아니에요. 티베트 마카오는 당연한 거고 티베트 있잖아요. 티베트이 옛날에 중국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45년에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철퇴하고 독일이 지면서 이게 미국 구소련 이렇게 중국 중심으로 이게 이쪽 동네를 영토를 다시 분할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모태동이 장악한 공산당이 티벳을 가져온 거잖아요. 가서 이렇게 뭐 나쁘게 말하면 침략이고 좋게 말하면 일구양제를 해서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달라이라마한테 너는 계속 티벳의 영적인 용도다. 단지 국토는 중국에 속한다. 근데 이게 실제는 일구양제예요. 왜냐면 원래 정상대로라면 영도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달라이라마가 그 신강에 그 티벳의 영도가 될 수 없죠. 근데 너는 계속 인정하겠다. 근데 그때 일구양제는 특징이 뭐가 다른 군대를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티벳의 공산당 군대가 들어가 입주한 거죠. 근데 홍콩하고 마카오는 군대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군대는 없잖아요. 없죠. 근데 지금 이번에 홍콩 보안법에는 아까 공사 관리하는 이 공사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럼 군대가 조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군대가 들어가면 말 그대로 일구양제는 끝난 거죠. 그래서 작년에 시위 그렇게 하는데도 군대는 안 그때 이슈였잖아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근데 대기는 하고 있었는데 있었죠. 선전에. 근데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정도는 아닌데 일구양제가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홍콩 보안법이 있어도 그게 상하이로 이전되거나 다 금융의 허브가 그동안 쌓아놓은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홍콩이 국제 전 세계 금융 허브가 예. 1위는 뉴욕, 예. 런던, 예. 싱가폴, 예. 홍콩. 싱가폴, 홍콩이 둘이 왔다 갔다 했어요. 3위를 다투었어요. 예. 뉴욕하고 런던이 오리지널 국제금융 예. 허브고요. 예. 근데 이쪽에 이 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폴하고 홍콩이었는데 예. 이 홍콩이 좋았던 거는 자유무역항이었고요. 예. 첫째. 그 다음에 전 세계가 WTO 회원 지역에서 인정해줬고 홍콩 모든 게 다 세금이나 이런 게 다 대부분 없고 그리고 모든 회사 차리고 이런 제도라든가 거의 없고 굉장히 예. 편했잖아요. 가장 더 중요한 건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굉장히 컸죠. 예. 그러니까 실물 경제 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허브 되려면 실물 경제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특히 아시아에서 할 때는 예. 뉴욕하고 저 런던은 워낙 옛 몇백 년부터 금융 허브였으니까 네. 뭐 이렇게 자기 우세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이 아시아에서는 이게 실물 베이스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제도적 장점 그게 홍콩이었고 싱가포르는 왜 됐냐면 싱가포르 뒤에는 에이시안이 있어요. 그 뒤에 에이시안 에이시안하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또 되게 커요. 네. 그 장점이 있고 그래서 위안화 금융 허브로서 홍콩이 가장 좋았죠. 그래서 대부분 중국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직접 안 들어가고 홍콩을 통해 들어가죠. 왜냐면 네. 홍콩은 영미법 체제예요. 예. 그게 상권 분리예요. 아. 그래서 문제가 터져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상권 분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홍콩이 이렇게 불안하다 그 상해로 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사람들이 일단 이게 국제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영미법이 아니잖아요, 상해. 네. 지금 해남도를 자유무역항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홍콩의 자유무역항 기능을 해남도에 옮기려고 하고 있고 홍콩이 위안화 허브 기능을 마카오에 옮기려고 해요. 근데 다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아까 영미법이 보장이 되지 않은 한 그리고 이제처럼 이런 제도적 이런 거를 만들어 중국 정부 해남도에 모든 걸 관세 면제 모든 걸 면제하겠대요. 막 제도도 풀어주고 근데 일단 여기서 신뢰가 없으면 상해든 해남도든 선전이든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콩의 위치를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도 이 홍콩에 대한 어떤 그동안에 쌓아왔던 네. 금융허브의 지위를 쉽게 네. 포기하려고 안 할 거고. 못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슈가 불거지면서 뭐 미국이나 네. 그게 뭐 철수 막 하고 예. 막 이런 케이스 특별지위를 폐지하겠다고. 예, 폐지도 하고 그 다음에 철수도 하고 막 이런 이슈가 나왔잖아요. 근데 홍콩의 그 항생 지수는 엄청 올랐어요. 아 그게 저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안 생각보다. 떨어져요. 예. 근데 왜 그러겠어요? 첫째, 시장에서 대체할 수 없는 지역이 없다고. 왜냐면 이게 동북아 쪽에서 허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거론되는 게 싱가폴, 그 다음에 저 동경, 서울이에요. 근데 싱가폴은 이미 굉장히 이번 기회에 싱가폴 예금이 확 늘어났어요. 많이, 돈이 상당 부분 예, 갔어요. 갔죠, 예. 근데 걔네는 원래 허브였어요. 금융허브에 걔네 빼고 예. 이쪽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 예. 동북아에서. 예. 그러면 서울하고 동경인데 예. 서울은 지금의 외환관리 체제와 지금의 제도를 가지고는 서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사례를 엄청 많이 들 수 있어요. 서울이 안타깝네. 예,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그럼 동경인데 동경은 또 한계가 있어요. 일단 섬나라고요. 네. 중국하고 관계가 안정적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정치적 이슈도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네. 한계가 있어요. 그게 지금 네. 없어요. 그 홍콩이 떨어지기 힘들고요. 두 번째, 미국이 내놓은 자리를 유럽 자금하고 유럽머니하고 저 중동머니가 막 들어가요. 왜냐면 전 세계가 돈이 넘쳐 돌아요. 지금 전 세계가 다 프린트해서 돈 엄청 찍었는데 미국이 빠진다고 해도 들어올 때는 이가리고 엄청 있다. 많죠. 아. 중동 오일머니, 그 다음에 차이나머니. 네. 중국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중국에서 돈이. 이번에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장을 받치죠. 중국 돈, 그러니까 중국은 좋은 거죠. 내내 떨어진 다음에 사야 중국이 네. 홍콩 자산을 우리 걸로 싸게 만들죠. 근데 홍콩이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사오면 중국산 얼마나 비싼 걸로 네. 사와요. 근데 확 무너뜨리고 미국이 나갈 때 싸게 걷어들이는 게 중국은 미국 자산을 아주 싸게 갖고 오는 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나가게 되면 미국도 그 아까운 거를 미국이 그동안에 손실이죠. 손실이 크니까 네. 쉽게 그렇게 결정을 못 그래서 황생 지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있잖아요. 네. 미국은 헤지 펀드랑 후각이 강해요. 아. 돈이 어디 있고 없고가. 그래서 미국에 제가 아는 그 켈 베이스라는 이 헤지 펀드가 예. 옛날 2008년 그때 2008년 네. 그 전에 97, 98년 포함해서 위기 올 네. 때마다 엄청나게 돈 벌어요. 그 이번에 홍콩 펀드를 만들었어요. 아. 홍콩 달러 펀드를. 네. 헤지 펀드를. 예. 공매도. 그 사람이 펀드를 조성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홍콩이 주식시장이 60% 떨어지면 이 헤지 펀드 돈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지금 우리 같이 고민해봐요. 당신이면 그 펀드에 가입하겠냐고. 세상에서 뷰가 두 가지죠. 이제 이런 미국 이런 뉴욕 월가이드 헤지 펀드들은 홍콩 달러가 떨어진다에 베팅을 건 거고 또 제가 말한 이런 논리도 있는 거죠. 중국에서 지금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안 떨어진다는 거죠. 예. 지금 중국 머니와 월가 머니가 싸우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예. 있어요. 누가 이길 것이냐의 싸움이죠. 굉장히 좀 네. 흥미진진한 네.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교수님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조금 그런 좀 더 우리가 스마트한 판단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뭐 결국 솔직히 말해 이 세상에 그렇게 정답이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가 네. 줄 수 있는 거는 논리적 예. 스토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결과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제가 말 하나 뭐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고 결과는 누구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제 우리 논리는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이런 논리도 있고 이런 논리도 있는 거죠. 네. 스토리는 어디로 전개될지는 많은 우연히 결정하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막연하게 홍콩보안법에 네. 대해서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중국의 입장이나 미국의 입장이나 네. 또 유럽의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네. 생각을 해보면 네. 불안함이 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네. 드시고요. 예. 그럼 이제 다음은 그 현재 중국의 유니코 기업이 굉장히 그 맞습니다. 미국을 초월했어요. 초월했다 네. 그러는데 사실은 인정하기 싫지만 그걸 인정해야 되는 네. 시절인데 그렇게 네. 되면 반대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투자 기회를 또 잡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런 중국의 이제 유니콘 기업하고 유망 네.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장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장점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물건을 하나 만드는 게 네. 어느 과정을 보면 먼저 사람의 아이디어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아이디어, 그 네. IP 전문 용어로 IP라고 합니다. 네. IP 그다음에 이걸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게 R&D 과정이에요. 네. 가성비가 막 R&D 그다음에 생산해요. 원자재를 갖고 와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또 물류를 통해서 네. 시장에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물건이 이러면 핸드폰이면 100만 원짜리 물건이 IP부터 시장 가는 이게 매일체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옛날에 중국의 경쟁력이 있고 만드는 왜냐면 임금이 싸니까 월급이 네. 싸니까 만드는 게 경쟁력이 있다가 네. 그게 2013년 이후로 그 베트남이나 저쪽 뭐 동남아 쪽으로 인도나 뭐 이런 네.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은 이제는 밸류체인이 경쟁력이 중간에서 물건 파는 쪽에 있지 않고 네. 이 양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봐도 똑같아요. 중국은 옛날에 요 중간에 있다가 이제는 IP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는 시장. 예. 여긴 시장. 중국 14억 시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위안씩 팔아도 14억 위안이잖아요. 거기 곱하기 170원 원화가 나옵니다. 예. 계산이 안 되죠. 막 1조 예. 넘잖아요, 벌써. 어마어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크다. 그 다음에 중국이 IP가 옛날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 중국이 권치매라든지 예. 뭐 도용 이런 말 나오는데 이제는 중국의 IP 와이포 예. 세계 기재권에 그 공식적으로 등록된 특허 건수로 하면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수량적으로. 그래서 근데 그 뭐 반도체 칩이라든가 이런 핵심 기술은 없어요. 네. 그게 지금 한계인데 근데 상당 특히 AI 영역이나 이런 데서 블록체인이나 이런 데서 중국이 특허가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게 많아요. 이번에 5G에서도 네. 화웨이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IP가 많아요. 그냥 중국이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네. IP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IP 곱하기 시장하면 하룻밤 사이 유니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 이거예요. 한국의 카카오 택시라고 있잖아요. 네. 중국은 디디 추싱이에요. 네. 한국말은 카카오 택시인데 네. 디디 추싱인데 제가 이 디디 추싱이 창업할 때부터 알았거든요.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유니콘 기업 중에 예. 하나란 말이에요. 예. 근데 디디 추싱이 처음에 한국에 용달라도 왔어요. 근데 그때도 안 먹혀요. 이게 중국에 대해서 무조건 편견 갖고 있기 예. 때문에 부정적인 뭐 지금처럼 알리바바처럼 커지면 투자하려고 하지만 예. 이렇게 엔젤 투자 단계 이때는 안 투자해요. 그때도 투자해서 돈 엄청난 게 있죠. 어쨌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을 때 사람들 모를 때 어떻게 투자해? 그러다가 한순간에 유니콘 기업이 돼서 네. 왜 그러냐면 누가 투자했냐면 텐센트가 투자한 거예요. 근데 텐센트는 이제 이 밸류체인에서 어디 갖고 있냐면 시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14억. 10억이 넘는 네. 사람들이 웨이챗을 쓴단 말이에요. 한국의 카카오톡 쓰는 것처럼 네. 10억이 넘는 사람이 웨이챗을 써요. 네. 근데 텐센트가 디디 추징에 투자하면서 주주가 됐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웨이챗에 딱 들어가요. 예. 딱 들어가면 거기 옆에 메뉴가 교통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바로 디디 추징이 떠요. 탁 누르면 내가 목적지 이륙하고 이러면 다 순식간에 와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디 추징이 혼자 할 때는 사람들이 디디 추 모를 수도 있고 예. 고객이 되게 적었다가 텐센트가 딱 투자하는 즉시 10억 시너지가 고객이 그냥.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하룻밤 만에 유니콘 기업이 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례에서 뭐가 나 중국의 경쟁력은 예. 이 시장인 거예요. 예. 15. 예. 그러면 이 우리가 예. 이런 마인드로
시각으로 중국 기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IP를 갖고 있든지 예. 이 둘 중에서 유니콘이 하룻밤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유니콘 기업 수가 206개, 미국은 203개거든요. 예. 근데 그게 다 여기서 나와요. 이쪽을 갖고 있든지 IP를 갖고 있든지. 예. 그래서 중국 기업을 앞으로 유니콘 기업에 엔젤 투자하면은 돈을 몇 배 뺏어 볼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들면 텐센트 음악이라고 있어요. 예. 텐센트 뮤직이 미국에 상장했어요. 멜론처럼 뭐. 예, 멜론과 똑같은 예.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해서 엄청난 유니콘 기업이었다가 미국에 상장해서 성공한 기업인데 이 기업도 초기 단계에 한국에 왔었어요. 그때는 이름이 텐센트 뮤직이 아니었어요. 아, 투자를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 기관 투자가들을 만났죠. 근데 그때도 중국 기업이 위험하다 해서 아무도 안 투자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조금 투자했지만 제가 네. 지인 때문에 여기 네. 와서 뭐 IR도 하고 했는데 네. 근데 그걸 그때 엔젤 투자 들어간 VC가 있어요. 네. 그분이 여기에 투자해서 400배 넘는 수익을 만들었어요. 400배라면 지금 여기서 이제 텐센트 뮤직을 팔면서 1억만 해도 400억을 버는 됐다는 거죠. 건데. 예. 그래서 근데 그 텐센트에서 그걸 산 거예요. 이 네. 사람 그때 대주주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미국에 상장해서 텐센트가 또 엄청 남긴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게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텐센트도 왜 그렇게 엄청나게 성공했냐? 아까 그 10억 명이 이 뮤직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억 명이. 풍부한 시장이 예.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유니콘이 계속 나오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쪽을 갖고 있는 기업은 미래 성장이 엄청나죠. 그리고 아까 IP를 갖고 있는. 네. 그러면 중국 같으면 5G 화웨이, 네. 화웨이 계열 기업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요즘에 그 알리바바도 IP를 엄청 많이 네. 갖고 있어요. 네. 특히 블록체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제일 많이 IP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IP 있는 기업들, 요즘에 그 AI라든가 5G, IoT, 빅데이터 이런 IP 있는 기업이 중국에 엄청 많거든요. 그럼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네. 이런 어떤 교수님의 방송을 유심히 듣고 네. 공부를 좀 하면 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러면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그 그러니까 투자이익을- 돈이라는 네,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상에 공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이라는 게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하이 네.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리스크 없이 네. 하이 리턴을 받아요. 이런 맞아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도 그 텐센트 뮤직도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네. 그 텐센트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게 뭐 성공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미래의 흐름을 봤을 때 중국 사람들이 경제적 부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1인당 GDP가 $10,000 넘었어요. 아 벌써 많다. 예, 그러면 이게 벌써 중진국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정신적 행복을 추구해요. 그럼 이제 음악도 더 그렇죠. 되고, 예, 어제는 이렇게 사람이 옛날에 사람들이 중국은 먹는 걸 중요시하거든요. 네. 일반 가정집 가도 우리가 싼차 이탕이라 해서 요리는 3개, 네. 국물은 하나 해서 기본으로 먹는 걸 정말 중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옷이나 이런 걸 잘 안 신경 써요. 화장도 별로 안 하시죠. 하고 예, 뭐 예. 외모를 신경 예. 안 돼. 먹는 거는 왕처럼 먹어요. 아. 중국 사람 먹는 걸 그렇게 거기에 중요시해요. 행복을 이렇게 예. 주고, 예.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확 올라가면서 네. 이제는 중국의 엔겔 지수가 0.2 얼마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쓰냐면 교육 그리고 좋은 집, 특히 이번에 네. 코로나 때문에 더 깊이 느껴서 넓은 집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 이 호화주택 왜냐면 이게 앞에 공원이나 있으면 이러면 안 나가도 공원에서 네. 자기 공원 산책할 수 있으니까 네. 요즘에 그 심천 같은 데도 이번에 지금 6월 21일에 호화주택이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난리 났잖아요. 네. 그 완판되고 막 예, 이러면서. 막 394개밖에 없는데 예. 9,000명이 왔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삶의 질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것처럼 앞으로 사람들은 중국 사람은 이제는 먹는 것보다 정신적 행복,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래요. 네. 인생이 작구나. 어느 순간에 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없구나. 그렇죠. 요번에 이제 그런 걸 경험을 많이 너무 했으니까. 많이 예, 경험했죠. 예. 한순간에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확 바뀌는 계획이 됐고 건강이 중요하고 삶의 질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 이게 정신적 행복이 중요하고 마음의 치유가 그러면서 이제는 음악, 영화, 문화 콘텐츠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돈 쓰려고 하죠. 근데 이게 다 어디서 플랫폼 아까 이 중국이 내가 전문 용어로 CR이라고 해요. 예. 이 시장을 예. Customer Relation. 예, 예. 그냥 마켓을 안 한 이유는 예. 이 시장을 그냥 시장을 보면 안 되고 예.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아. 있는 그래서 CR이라고 표현해요. 예. 그래서 여기하고 IP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런 정신적인 거는 중국이 14하고 연결이 되면 예. 그냥 유니콘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예.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르니까 안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제 강의를 들으면 말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했으면 400배를 버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미 텐센트가 산 다음에 텐센트 뮤직 이러면 다 알잖아요, 좋은 거. 고전에 들어가요. 네. 근데 텐센트 뮤직은 이미 10억 이상 있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바보도 알잖아요. 이러면 네. 수익률이 그냥 20%, 50%. 국내에서 뭐 네. 펀드에서 1-20% 먹자고 이런 건데 보통 이건 그렇잖아요. 얘기가 달라지는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예. 우선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도 예. 시각을 돌려도 20% 벌 수 있는 걸 우리가 400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생각이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슈퍼리치 자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잘하시죠 그런 거. 지금은 한국은 부동산에 너무 사랑이 집중돼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강남에 30억이 과연 60억 될 거냐 저는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그런 돈을 그렇죠. 일부라도 거기에 정말 중요한 30억짜리에 말씀이세요. 1, 2억 정도만 네. 해도 아까 그 텐센트 그 맞습니다. 뮤직 같은 데 하면 네. 1억을 400억을 벌 1억에 400억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엄청 크니까 네. 이건 경쟁도 뭐 끊임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보라든지 지금 우리가 지식이라든지 400억을 안 받더라도 네. 어떻게 누나 다 400억을 하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니까 왜냐면 이게 텐센트가 네. 샀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10억이 있고 그렇죠. 그래 그게 또 미국에 상장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네. 누구나 이런 스토리는 아닌데 이건 네. 좀 극단적인데 일반적으로 봐도 40배는 우리가 보통 VC 투자는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 중국에서는. 중국은 그만큼 유니콘 기업도 한국은 뭐 한 개 나올까 말까 할 때 그렇죠. 지금 200 몇 개가 네. 나오니까 한국 이 몇 년 사이에 3개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만큼 기회가 이제 많은 거고 이제 한국은 나와도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나 예를 그래, 그 들어서 정도죠. 그 정도 급이었는데 네. 이건 어마어마하게 걔는 숫자가 틀리니까 한국 시장 그래봤자 5천만 명이잖아. 5천만 명 중국은 14 어떻게 게임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 모신 것도 네. 이제 그 유튜브나 어떤 그런 채널을 보면 너무 이제 미국 시장 위주로 방송을 하고 중국은 이제 망하는 그렇죠. 이제 무릎을 네. 꿇을 거다 그러니까 네.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제 네.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는데 네. 사실 자산 관리를 하다 보면 네. 골고루 사실은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분산 투자를 예, 하셔야 예, 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뭐 일반인들은 월급 타고 이런 사람들 하기가 힘들죠. 예. 왜냐면 그거는 생계하고 관계되는데 예. 한국에 자산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슈퍼리치나, 예. 이런 분들은 사실 이게 뭐 예를 들면 10억 투자한다 이러면 예. 10억을 다 당할 필요 없다 이거죠. 예. 거기 뭐 1억만 빼서 이런 유니콘에 하나만 해도 뭐 거기 14배 나와도 14억이잖아요. 저도 안타까운 네. 게 빌딩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의 하시고 또 그렇죠. 하는데 거의 그렇죠. 그걸 조금 인식을 바꾸셔서 그럼 10억 중에 5억은 빌딩하고 예. 예를 들면 5억은 그냥 1년 다 치고 예, 그 중에 투자를- 1억만 해도 예, 해도- 예를 들면 맞아. 그렇게 생각을 좀 조금만 고치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산가들은. 그 5개 5억을 투자한 것 네. 중에 하나 정도가 돼도. 10억이 돼도 네. 2배거든요. 그렇죠. 근데 빌딩은 2배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지금 말씀이에요. 공실이 막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게 저는 직업이 이렇게 교수고 예. 또 이렇게 월급 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또 주로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게 보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자산가들이 해야 되는 잘해야 되는 거는 투자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어떤 편견 속에서 옆에 황금이 있어도 못 본다라는 건 아쉬운 거잖아요. 맞다. 네.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자산 관리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런 펀드라든지 직접 투자라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네. 사실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네. 더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식이 넓어지면 맞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유니콘이 200개 이상 나오는데 한국은 한두 개 나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맞아요. 시장 논리로 봐도 당연히 근데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한국이 대부분이세요. 이건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 세상에 이번에 미국도 보세요. 네. 인권 차별을 포함해서 네. 근데 이 세상에는 어떤 국가를 바라볼 때 완벽한 국가가 없어요. 그렇죠. 장단점이 다 있는 다 거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항상 객관적이 돼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냉철하게 좀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신경 쓸 사이가 아니고 예. 한국은 왜 더 객관적이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 더 오픈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건데 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오픈돼야 되냐면요. 한국은 양쪽이 다 해외 의존해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한국에 국내에 원자재 없잖아요. 다 수입해 와서 석유부에서. 우리가 머리를 써서 만들어서 네. 또 국내 시장이 작다 보니까 또 해외에 팔아서 살아가야 네. 돼요. 양쪽이 해외예요. 그러면 내가 보수적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편견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발전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운신의 폭이 적어지고 적어지죠. 투자도 적어지고 기회도 적어지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이에요. 양쪽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언어도 더 많이 배우고 머리도 더 글로벌화돼야 되고 네. 편견이 없어야 되고 단지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모든 나라를 똑같이 바라봐야 돼. 이거는 네. 사회주의 때문에 이렇게 사회주의랑 베트남 가면 안 되죠. 네. 요즘 한국 사람 베트남이가 부동산 얼마나 많이 사니까. 골프 치고 얼마나 부동산
네. 투자도 많이 하는데. 예.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돈 버는데 막 뺏어가고 못 나오게 했으면 중국이 G2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날강도 국가면 G2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이미 현실적으로 G2가 됐으니까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근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옛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냐면 제가 뭐 중국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는 건 아니고 네. 베트남도 똑같은 리스크가 있고 베트남도 사회주의예요. 토지는 국가 거예요. 네. 그 베트남 공산당이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네. 그러면 베트남도 못한다라는 뜻을 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국가를 똑같은 웨이트를 두고 편견 없이 그 나라에서 리스크를 알고 기회도 알고 미국도 리스크도 알고 기회도 알고 이렇게 똑같이 대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운명이고 현재고 미래라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게 편견을 많이 이렇게 깨주는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네. 이제 인정하기 싫어도 G2로서 중국을 인정하고 돈을 앞으로 이제 벌려면은 더 이제 그렇게 열린 그렇죠. 선입견을 좀 버리자 내려놓고 그렇죠. 더 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네. 소위 말하면 잘 모르면 무식하게 되는 거고 투자도 맞습니다. 쏠림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맞습니다. 너무 부동산만 좋아하지 말고 됐으니까 네. 중국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 교수님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3일 경제독립 TV를 보시는 분들이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아. 우리의 모토가 이제 경제독립을 네. 그러니까 월급쟁이 생활 월급 노예에서 네. 이제 경제독립을 이룬 내일 출근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런 자본이 계속 재무적 예, 자유. 예.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미국 우량 주식에 사실 많이 그동안 투자자들이 쏠려 있고 네. 중국은 뭐 망할 거다 네. 많이 이제 이번에 무역 전쟁으로 할 거다 어려워질 거다 중국 시장 네. 이러는데 지금 중국 시장에 우량 주식에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네. 그런 종목이 있는지 네. 또 투자 방법은 없던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 주식 저도 되게 좋아해요. 네. 미국에 확실히 좋은 기업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고요. 또 네. 달러 자산이잖아요. 네. 달러. 그리고 미국 주식은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밸류에이션이 가치 중심으로 가요. 그 네. 기업이 자기 몸값을 제대로 받으면서 네. 장기간 상승하는. 네. 근데 중국은 그 주식시장이 있잖아요. 네.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이렇게 장기간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단기 상승하고 단기 하락하고 단기 상승하고 좀 단기 변동성이 이렇게 네, 이게 추시가 이렇게 네. 예쁘지가 않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 중심. 예. 중국은 전체 거래량의 80%를 개인이 해요. 아. 이게 한국, 미국 비슷한데요. 333이에요. 네. 한국 다이아 333 이렇게 네. 기관 개인, 그 다음에 국내 기관, 해외 외국인, 개인 이렇게 333이에요. 비중이. 네. 근데 중국은 국내 개인들이 80%라니까 개인들의 특징은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안 보고 해요. 단타. 단타. 예, 그냥 투기. 아, 투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주식시장은 그 우리가 기업 가치 분석을 잘한 데서 돈 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아직도 비중이 작아요. 그래서 이게 기관 투자가 역할이 없다 보니까 중국 주식시장은 정책시라고 표현하는데 정부에서 무슨 정책이 나오면 시장이 확 올라갔다가 네. 무슨 정책은 확 떨어졌다가 네. 뭐 어떤 테마 나면 싹 쏠렸다가 싹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추세를 못 그려요. 그러면 이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아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뭐 하나 사놓고 20년 까먹고 있다가 20년 후에 워리 버핏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어떤 할머니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은퇴한 교직원 할머니가 그 주식을 코카콜라 주식 있잖아요. 네. 은퇴한 자금으로 사놨는데 한 20년이 지나서 부자가 됐잖아요. 아마존 주식도 네. 그랬죠. 5달러였는데 지금 그렇죠. 2,600달러 예를 들어 갔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그런 게 불가능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시장이 아주 성숙이 못 됐어요. 아직까지 더 자본시장이 개방이 돼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야 기관 되는데 투자가 주요 역할을 예, 할 때 예. 그게 가능한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일단 리스크로서 인지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익률을 말할 때 기간이 중요해요. 투자 기간이 기간이. 예, 예. 근데 미국은 이렇게 장기간 투자 가능한데 중국은 그게 힘들다는 얘기가 뭐냐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냐가 나의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간으로 롱으로 가는 시장은 언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계속 롱으로 우상향하는, 가기 때문에 네. 중간에 떨어져도 어차피 장기 추세는 가는데 네. 중국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들어가고 나오는 시점에서 내 수익률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네. 아주 벌 수도 있고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다. 그런 면에서 우량주라도 꼭 돈 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 시점을 잘 봐야 된다. 네, 예. 들어가는 시장과 나오는 시장. 원래 주식의 예술은
타이밍이거든요. 예, 뭐 가치 분석은 기본이고요. 쌀 때 사서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예, 예. 불가능해요. 예. 그런 면에서 아까 말한 비상장 주식이 훨씬 기회가 커요. 아 그러면 아까 그래 아까 말하는 이제 텐센트 뮤직이라든지 예, 그런- 이런 것들을 예. 볼 수만 있으면 그렇죠. 그거는 거의 리스크 없죠. 좀 소액으로 분산해서 예. 10개 중에 네. 한두 개가 성공해도 성공하더라도 나는 재벌이 되는 거죠. 아. 그게 훨씬 확률 게임으로 확실한 게임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중국은 상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아까처럼 이 14억 시작이잖아요. 유니콘 기업이 그렇게 200개 나올 정도면 네. 가능성이 엄청 네, 높은 맞- 게임인 어.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그래서 비상장 수직에서 하는 게 중국은 훨씬 더 벌어요. 그럼 그런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그게 외국인이 옛날에 불가능했어요. 사실 예. 상장 주식은 후광통이나 성강통을 예, 통해 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예, 예.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 예. 한정된 몇백 개 주식만. 예, 예. 근데 지금 위상투자법이 나오면서 아. 이제 가능해졌어요. 비상장 주식도 투자할 수가 있어요. 아. 이제. 예, 왜냐면 이제 진입 이전에 국민 대오잖아요. 예, 이제 예. 외국인하고 중국인 똑같이 똑같이 해야 투자하게 되니까? 하는 거죠. 아. 예, 예. 아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중국에서 금융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본격 게임이 시작된 거죠. 아 그러면 과거까지는 조금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교수님 이런 강의 잘 듣고 그렇죠. 기회를 잘 스타디도 하고 네. 뭐 중국도 여행도 한번 가서 돌아가는 네. 것도 파악을 하면 네. 누구나 그 심루타 때릴 네. 수 있는 기업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네. 뭐 이름은 안 말, 그 사장님이 저보고 말하지 말라고 네. 해서 그 중국에서 한 10년 사업하셨던 분이에요. 예. 근데 실패했어요. 예. 역시 그 수많은 실패 중에 한 사람.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떤 플랫폼을 해요. 한국에서. 근데 한국 정리하고 들어오셨어요. 예, 근데 예, 한국에서 예. 플랫폼 하는데 예. 그 플랫폼 가입자가 예. 중국인들이에요. 1억 네. 명이에요.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예. 1억 명이 중국 사람이 그 사람이 플랫폼 쓴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중국 비즈니스를 성공한 케이스예요. 아. 내 회원이 1억 명이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서장서 유튜브 하잖아요. 네. 1억 명이라고요. 아 제가 신문에서 네. 한번 화장품인데 네. 한국 분인데 네.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 이제는 글로벌 시대고 언컨택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예. 우리 인간이 원래 천천히 오다가 코로나가 우리 등을 확 밀어서 우리가 생활 방식이 다 언컨택으로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예, 완전히 바뀌었죠. 예. 이제는 다 뭐 사도 집도 이제 다 언컨택으로 사요. 예, 집도 예. 이런 시대에 왔단 말이에요. 교육, 의료 모든 게 언컨택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굳이 그렇게 중국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할 수 있다고요. 아까 그 14억을 한국에서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이제 법도 바뀌었고, 네, 법도 바뀌었고. 예, 그 또 한국에 어느 정도 이제 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조금 만들어서 네. 시장만 중국에 이렇게 네. 하면 그 중- 그쪽에 파트너. 네, 그리고 원하면 중국에 상장하면 중국에 상장시킬 수도 있고 그 기업을 미국에 상장시킬 수도 있고 아. 이러면 즉시 그냥 유니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안타깝게도 안타까워요. 맨날 공무원 시험 친다고 노량진에 이렇게 넘쳐나고 그거는 정말 제가 학생들을 보면 네. 학생들이 여기 학생들은 졸업반이 되면 교수 강의도 잘 안 듣고 취업 준비만 해요. 네, 공무원 그래서 시험 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네. 대기업에 입사하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야, 너처럼 중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눈치 빠르고 똑똑하잖아. 중국 기업에 입사해. 아. 그래서 니처럼 이렇게 영어 잘하고 중국어 잘 눈치 따라고 똑똑하면 너는 5년 이내 임원이 된다. 아. 운 좋으면 사장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너는 이미 장을 달았다. 예. 근데 니같이 공부 같이 한 동창들은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사원이 되고 이제 과장이 될 때 너는 장이 되고 그 기업이 또 알리바바가 안 된다는 걸 안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예. 알리바바 될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넌 글로벌에 네 몸값이 프라이싱이 된다. 네. 어서 넌 글로벌 임원이다. 네. 근데 네 동창은 이제 그 기업에서 과장이 제일 잘해서 과장. 네. 과장이 되려면 사실은 40세 넘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너는 어떻게 아니? 그렇죠. 그래서 중국 기업에 취직하고 중국 기업에 예, 중국을 아는 기회를 가지고 아. 이렇게 해라 이런데 통하지 않습니다. 아. 아무도 안 믿어요, 제 말을. 그 사실은 교육도 좀 문제인데 네. 그 투자를 잘하려면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중국의 역사라든지 돌아가는 거를 문화라든지. 예,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그런 질문을 던진 건데 그러면 이게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중국의 역사도 더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도 중요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을 볼 때 일단은 마음 열고 보는 게 중요해요. 아, 선입견을 일단 내려놔야 근데 된다. 일단 선입견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선입견 되게 가지고 예를 들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네. 뭐 중국에 대해서 방송이나 좋은 하잖아요. 네. 댓글에서 저를 엄청 욕해요. 아, 뭐 그 망할 나라에 왜 우리 국민의 혈세에 돈이 들어가게 투자하게 유인하냐? 그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말 안 믿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를 욕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돈 번 사람이 많고 그렇죠. 본인이 몰랐던 거는 한 1억을 해서 400억 되는 기업도 분명히 있고 지금도 그렇죠. 넘쳐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 안 해요. 오늘 질문하니까 처음 한 겁니다. 이런 얘기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런 얘기 한 적이.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슈퍼일찍 해야 하니까 그렇죠. 빠른 분들은 맞아요. 계속 100억도 태우고 우리 하더라고요. 소장님이 관심 가니까 제가 예. 답해준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텐센트는 300% 버신 분도 꽤 있으세요. 너무 많죠. 예. 근데 일반인들 안 알려져 있죠. 예. 그냥 펀드만 하고 해서 예. 깨진 기억이 있고 예. 하다 보니까. 예. 아, 그럼 어쨌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열린 마음. 그러니까 중국 예.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눈이 생겨야죠. 그래야 중국의 기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왜냐면 시장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마음을 읽는다. 시장을 안다란 말은 이코어 중국 사람이 마음을 읽는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 네.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물건 팔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 마음을 안다는 건 중국 문화를 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네. 말이 나온 김에 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고 중국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다 네. 장단점은 있지만 네. 그럼 중국 분들하고 좀 친해지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제 마음을 안 연다고 그 쉽지는 않다고 제가 근데 들어서.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제일 친해지기 쉬워요. 아.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아, 오히려 중국 네. 사람들. 왜냐면 한국 사람 특징이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난 또 언니 오빠 할 수 있잖아요. 아, 벌써 그렇죠. 얼마나 친근감이 우린 있어요. 정하고 이제 네. 이제 그게 끈끈하니까. 똑같은 유교 문화잖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흥. 아, 신나고 뭐 정, 이런 거. 뭐 정, 흥. 예, 예. 중국 사람들도 엄청 정이 많거든요. 아. 예, 표정이 무뚝하잖아요. 네. 근데 안 그래요. 아, 속정은 되게 깊다. 엄청 깊죠. 그래서 한번 친해지면 정말 뭐 끝까지 형제보다 가죠. 더 네.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업이 실패해도 안 떠나요. 아. 중국 사람 친해지기 힘들어요. 예. 왜냐면 중국 사람 의심이 많거든요. 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잘. 근데 일단 오랜 세월에 이렇게 서로 잘 알고 이렇게 딱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끝이에요. 아. 이제는 비즈니스도 그래서 중국은 클럽 딜을 주로 해요. 아, 이렇게 좋은 건 쟤네만 해요. 제가 앞에서 말한 그런 딜이 일반 사람 못 들어가요. 아, 그럼 거기에 이제 그런 이너서클에 낄 수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비상장 주식도 끝나는 100배 될 거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가 예, 어려운 예. 거고. 예. 요즘에 예를 들면 우리는 한국 거래소, 주식 거래소, 저기 상해 거래, 신청 거래, 거래소만 알고 네. 있잖아요. 이제는 뭐 아까 은컨택을 했지만 이제는 거래소 개념이 없어질 거예요. 중국은 진짜 부자들 있잖아요. 네. 자기네 외채 그룹이 있어요. 네. 한국의 뭐 카카오 그룹처럼. 거기서 다 주식을 발행해요. 아. 쟤네끼리 왜 우리 다 부자잖아. 우리 다 돈을 한국 돈으로 몇십억, 몇백억씩 갖고 있잖아요. 그 그룹에 예를 들면 20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아는 그 그룹은 중국 상장회사 500대 기업 사장만 있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어마어마하니까요. 예를 들면 어느 사장이 야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너네 해야 하면 거기서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상장할 필요 없어요. 아. 근데 그게 거래소예요. 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래소란 게 SNS예요. 아. 여기서 머리도 이것도 변해야 돼요. 어제는 우리가 거래소하면 한국 거래소만 생각하잖아요. 네.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그렇죠. 이제는 그냥 카카오 그룹이 하나가 거래소예요. 왜냐면 우리 20명이 핵심만 있잖아요. 다 대기업의 네. 오너만. CEO들 우리끼리 네. 다 아는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우리끼리 그게. 시장인데 우리 네. 그 안에서 야, 내 이 프로젝트 지금 1,000억이 필요해 하면 그냥 한 사람이 뭐 100억씩 내도 금방 1,000억이 되잖아요. 아, 무슨 저기 상장이 무슨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념이 이제 완전히 바뀌고 바뀌죠. 있네. 아. SNS가 이제는 거래소인 거죠. 이런 게 앞으로 이런 게 일반화될수록 중국이 더 우세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중국은 아까 유니콤에 206개 기업이 있잖아요. 네. 상장 이전이 우리 원화로 10조 되는 기업이. 1조 되는 기업이. 사이즈가 예, 다른 예, 거죠.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런 클럽들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수님하고 좀 친하게 자주 좀 뵙고 해야 되고 네. 그럼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도 좀 소액이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우량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아마 그 알리바바라든지 네. 텐센트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소액으로도 맞습니다. 그러면 ETF나 개별 종목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금융에 대한 개념을 아는 사람들 이야기고 네. 일반인들은 일단 첫째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일반인들이. 예. 근데 그래서 내가
이러도 되고 안 돼도 돈으로 해야 돼 일반인들은. 예. 이 돈 없어도 된다. 아, 그런 자금으로 예, 해야 그런 된다는 작업을 거죠.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꼭 중국뿐만 아니고 자기가 잘 아는 동네를 해라. 그게 중국이다 미국이다. 근데 만약에 중국에 관심 갖는다 이러면 중국 같은 경우 장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기술이 있거나 플랫폼 시장이 있거나 이런 기업에 이게 이쪽은 내수주하고 관계가 많아요. 네. 아무래도 중국이 사람 많으니까 네. 내수 1등 기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아무리 코로나고 어찌고 해도 먹어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고통스러울수록 문화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사람이 고통스러울수록 문화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문화, 스포츠, 예. 예술 예. 이런 쪽은 아까 이 CR을 네. 엄청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업들에 투자하면 그렇게 큰 손실은 없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안전자산 우선으로 가고 이런 확실한 주식에 좀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지금은 동학개미가 한국의 동학개미가 삼성전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네. 투자를 하지만 네. 이제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무섭게 지금 그렇죠. 성장하고 있어서 네. 이미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그렇죠. 점유율 뺏겼듯이 네. 그러면 삼성전자도 우리가 동학개미가 네. 투자를 하지만 네. 자산의 100이라고 했을 때 1-20%는 좀 관심을 가지고 중국에 무섭게 출격해오는 네. 그런 기업에도 조금 그렇죠. 해놓으면 그게 이게 IP, 이제 예. 밸런스가 맞는 맞습니다. 거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벌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야,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까 제가 이제 단타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점도 있어요. 아, 시장만 만나면 1년에 한 20%는 금방 번다는 얘기예요. 마오타이 이 모타이수는 뭐 엄청나게 이미 수익성 50% 네, 50% 넘어. 그런 게 수두룩 하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네, 그 작년에도 제약 회사들도 있고 엄청 50% 많아요. 100% 번게 너무 수두룩 많죠. 하더라고요. 너무 많죠. 예, 그래서 네. 예를 들면 그런 게 또 쉽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리스크도 크지만 네. 또 그 반대로 그만큼 또 20에서 50% 버는 기회가 많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네, 게 네. 우리가 물론 자산 관리는 네. 안 잊어버리려고 이제 소극적으로 하지만 네.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네. 내가 잃어버려도 되는 돈은 이제는 투자의 시대라서 그렇죠. 저금리고 1%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교수님 같은 분을 좀 펀드를 차라리 만들거나 하면 네. 오히려 수익률이 네. 더 뭐 30-40%도 날 수 있고 100%도 날 수 있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보세요. 이번에 미국에서 돈을 3.2조 달러 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 그 처음에 미국에서 기브레이크가 왕창 깨졌잖아요. 네, 네 번. 네. 그래서 주식이 50% 넘게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럼 S&P 500이 네. 그러면 2,300에서 예. 쫙 떨어져서 예를 들면 1,500 갔다. 예. 3,300 떨어져서 1,500 갔다. 다시 3,300 왔어요. 거의 지금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사람들이 이래요. 저는 회복이 됐네. 근데 여기서 사람들 강구하는 하나의 명확한 팩터가 뭐냐면 네. 자 3개월 이전에 3,300은 예. 추가로 돈을 안 찍어서 만들어진 3,300이에요. 근데 지금은 숫자는 3,300이 똑같은데 예, 예. 지금의 3,300은 돈이 그냥 갑자기 없던 돈이 3.2조가 허망생에서 만들어진 3.300이에요. 예. 같은 게 아니에요. 예. 이거 같다고 보는 게 지금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첫째. 예, 예. 자 그러면 추가로 지금 3.2조가 누구 호주머니에 갔을까요? 누구 호주머니에? 일반 어느 뭐 흑인 가족에 갔을까요? 아니죠. 이 뭐 시장 그 주식 시장 그렇죠. 그 그래서 돈이- 나스닥이 막 올라. 그렇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그 돈들이 어디 갔냐면 아마존처럼 우리가 말하는 팽이라는 기업에 갔어요. 맞아요. 그럼 보세요. 원래 미국의 부자는 팽의 주주,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주들이 미국의 톱 클래스 부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3.2조 추가로 찍은 돈들이 또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들이 예. 더 부자가 됐잖아요. 그게 무슨 맞아요. 말이죠? 예. 국가에서 찍은 돈이 한 번 이런 극복 정책했을 때마다 그 돈들이 부자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 예, 호수몬에 예. 또. 예. 그냥 빈부격차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위기가 한 번 와서 정부에서 그걸 급하게 찍은 돈들이 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호수몬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투자하면 어떠죠? 투자라는 바보가 되는 바보가 되는 예. 거죠. 그럼 보세요. 예. 자, 돈은 많이 찍었으니까 물가는 올라갈 거고, 그 돈이 또 부자 돈에 들어가니까, 부자는 더 잘 사고, 물가가 더 비싸지니까, 못 사는 사람은 더 죽고, 예.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예.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못 살고,
그 주식상 시스템에 하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그렇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게임이 봐야 돼. 이 게임 모르면 내가 못 살아도 왜 못 사는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재무적 자유를 하겠다는 말은 예.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재무적 자유를 해요? 내가 월급 받잖아요. 그냥 네. 국가에서 돈을 3.25 달러 찍으면 내 월급이 내 잘못한 게 없는데 다 누군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누가 뺏어가죠? 국가에서 뺏어가는 거죠. 그 월급을 가지고는 절대 재무적 자유를 죽을 때까지 못해요. 답이에요, 이거. 그러면 내가 재무적 자유를 하려면 월급 중에 5%라도 꺼내서 주식상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돈이 터질 때마다 내가 이렇게 약탈을 안 당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3.25 달러를 또 그 팽이라는 원래 잘 사는 부자 돈에 또 들어간 거예요. 아마존 주식이 얼마 올라가서 테슬라 얼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정말 저희가 한 달 전에만 빨리 모셨어도 네. 3월 19일 날 나스닥이 이렇게 최악 바닥을 네. 찍었을 때 1600달러까지 아마존이 그렇죠. 갔는데 지금 2600달러를 갔고 그렇죠. 테슬라도 400달러까지 갔는데 그렇죠. 지금 1000달러.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게 진짜 좋은. 그 사람들 그냥 가치네. 회복된 것만 봐. 나한테 뭐 예를 들어 말할 때 미국 주장이 회복됐네요. 질목에 그 돈이 간 거를 생각을 생각 하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만 우리가 같은 것만 보는 금융에 거야. 너무 무지하고 그러니까 시장을 모르는 거죠. 예, 이게 같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추가로 허망 생긴 그 돈을 봐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또 부자 허주문에 들어간 거예요. 한번 기회를 놓친 거죠. 네. 우리는 이런 걸 모르면 내가 지금 돈을 벌 수가 약탈 없는 당하고 돈을 못 앉아서 벌고 그냥 그 내 돈이 거지가 이래. 되는 거죠. 내 돈이 호주면서 지금 뺏기는 가고 거죠. 나가 있는 사람이 이거 모르는 거죠. 강탈 당하는 강탈 당하는 거를. 거죠. 한 번 위기 올 때면 난 강탈 당하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금융이다 이러면 금융하는 사람들 일로 봐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아직 무지한 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또 기회가 그렇죠. 한번 존재한다는 네, 거고 우리가 네. 좀 인식을 깨면 그렇죠. 얼마든지 앞으로도 또 그렇죠. 더블 딥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금을 하고 어서 예금 금리가 제로 시대잖아요. 네, 그래도 정기예금에 막 그래도 쏠려 있으니까 네.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아니면 또 부동산에 사고 왜냐면 네. 부동산에 사는 이유 뭔지 아세요? 주식상을 모르니까 부동산 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네. 이건 실물이니까 근데 안전하겠지. 이래 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도 책임이 있어요. 예. 국가가 이런 국민들한테 다양한 금융 상품을 예. 교육시키고 예. 금융 지식을 교육시키고 이래야 이 나라 돈이 이런 성장하는 기술 있는 기업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로 안 가고 자꾸 부동산으로 가니까 이게 세금을 걷어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고 근데 지금 오히려 금융으로 가면은 더 해외 그렇죠. 우량이나 이렇게 그래서 하면 이게 우리 네. 서장님 같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국가가 해줘야 돼. 왜냐면 보세요. 네. 지금 부동산 규제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네.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본적 해결책은 많은 사람들이 금융에 눈을 뜨게 해서 맞아요. 좋은 기업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서 자기 월급의 5%라도 이런 앞으로 이 배달의 민족이 되고 네이버 되고 네. 한국의 텐센트 삼성전자 규제까지, 되고 예, 이런 기업에 돈이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해줘야 거죠. 되는데 그게 부동산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르니까 어떻게 예. 하겠어요? 부동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보면.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고 예. 근데 국가가 언제 망하냐면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면 국가는 망해요. 돈이 거기 묶여 있으면서 돈이 아무리 찍어내도 안 돌거든요. 안 그러니까 돌고 이게 뭘 창출하는 건 창출 아니고 아니니까. 그리고 기업은 돈 못 받고 맞아요. 예. 투자 못 투자가 안 되는 받고 거죠. 그러니까 이 예. 나라가 망하는 다운이 거죠.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은 절대 투기 상품 되면 안 돼. 근데 그렇다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왜냐면 하겠어요? 현실은 그런 현실이 현실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제도 좀 막혀 현실에 있으니까. 나한테 예금은 수익률이 안 나오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아는 게 부동산밖에 없는데. 예. 예. 진짜. 그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야 돼요. 아유, 경제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아는데 이게 말이 하기 쉽지 않아요. 네. 3일 경제독립 TV가 이제 그 3.1절이 저희 한국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네, 나라를 되찾은 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신동일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 TV가 그 의미가 우리가 나라는 되찾았지만 네. 경제적인 독립은 아직 다들 그 경제적인 근데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네. 취지가 3일 경제독립 TV고 너무 좋아요, 이 말이. 이제 예, 그 예. 교수님을 이렇게 네. 모셔가지고 저희가 네. 좀 다각화하자. 네. 중국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있는데 이게 현직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맞아요. 좋은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맞아요. 교수님한테 이제 또 질문 네. 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러면 이제 월급쟁이 월급노예 네. 또 이런 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액션을 해야 될까?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일단 만약에 내가 이미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 좀 여윳돈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중국 기업을 한두 개를. 한두 개를. 네, 왜냐면 해서. 이게 이 돈은 내가 잃어도 된다 이 생각으로 그냥 잃는 돈 치고 아니면 학비라 생각하고 한두 기업에 투자해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 투자는 이제 뭐 나스닥이나 다우에 상장된 뭐 그거 해도 좋고요. 그 기업에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중국에 현지 있는 기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홍콩에 상장한 기업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현지의 기업을 투자하려면 그 홍콩 에이즈하고 이제 그거는 상장한 기업이고요. 네, 상장한 기업이고. 그거는 후강통이나 성강통, 증권사 가면 후강통, 성강통이라고 있어요. 주식에. 투자는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든지, 아니면 그 홍콩의 주식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을 하든지 한번 해보면 중국 기업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주식 투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가 되면은 거기 연도 보고서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 기업의 IR 자료를 보면서 딱 읽는 순간 한국하고 많은 게 다른 걸 느끼게 돼요. 근데 그게 중국어로 아니 미국에 상담 영어로 다 나오죠. 영어로 홍콩도 다 영어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영어만 괜찮으면 다 볼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재무적 자유가 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영어는 다 기본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든지 아니면 뭐 한국도 요즘에 중국에 관심 많아가지고요. 중국 기업 분석하는 리포트가 나오죠. 많아요. 그런 걸 읽든지 아니면 뭐 저같이 이런 좀 금융 쪽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얘기 나눠볼 수도 있고 스터디를 한다든지 스터디를 하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래서 좀 접촉을 일단 시작은 해야죠. 많은 정보를 잘 들어야지 이제 그걸 하니까 객관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느 한 사람의 말을 100%로 생각하면 안 돼요. 쏠리지 말고 여기 얘기도 들어보고 저기 제 말도 정확한 게 아닐 수가 있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31개 성시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부산에 가도 서울하고 똑같잖아요. 그냥 서울이 어느 한 모퉁이를 띈 것 같잖아요. 이 정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31개 성시가 민족이 다 다르고요. 건축도 다 다르고 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중국이라 이러면 중국인 어떻고 이 말 정확하지가 않아요. 중국은 56개 민족이 있고 생각이 다 다르고 상해에서 통하는 게 할빈에서는 안 통할 수 있고 북경에서 통하는 게 티벳에서는 안 통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 이 사람 말은 여기서만 정확하지 저기서는 안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어느 한 표준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은 집중해 살잖아요. 그렇죠. 서울하고 경기도에. 단일 민족이고 언어, 종교 같잖아요. 보통 이런 거면 거의 같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각 성이 이제 다 다르고 사람이 때문에. 다 생각이 다르고 기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중국은 이렇다 이런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여튼 많은 분들 얘기하면 역으로 투자기에는 얼마든지 더 많이 더 발굴할 수 있다. 발품 파는 만큼.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국은 아직 안정된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일본처럼 기회는 없어요. 항상 언제 기회가 있냐면 이렇게 문제가 많을 때 기회가 많은 거예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다, 홍콩 보안법이다, 또 그렇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WDB 온다, 뭐 이럴 때 기회가 온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인이 되면 다 가정이 안정되고 우리가 재무적으로 월급이 안정되고 이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별로 노력을 안 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안정을 또 안정할수록 더 안정을 원해요. 나라도 똑같아요. 이게 다 선진국이 돼버리면 이미 굉장히 제도도 다 안정이 됐고 사람들도 상당 부분이 중산층이 돼 있어서 이제는 거기에 기득권이 돼버려가지고 안정되려고 이러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안 좋은 일이지만 다른 생각으로 말하면 기회가 있단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모든 기회는 문제가 있는 데서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어쨌든 월급의 일정 부분은 한두 주라도 중국 본토든 홍콩에 상장되든 아니면 미국에 상장되든 정부라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해서 해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송도 열심히 보면서 또 그 리포트도 좀 읽으면서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하나. 예를 들면 중국에 징동팡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상장이 중국 A주에 상장했는데 그 한국의 삼성전자가 OLED 세계 1위잖아요. 90% 이상을 삼성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삼성을 이 틈에 따라잡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중국에서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4개 기업 중에 하나예요. 특허. 자기 네. 오리지널 특허를. 네. 근데 주식이 12위안밖에 안 해요. 정말 그러니까 저렴하네. 여기 또 천위안이 1,000원이 6원이니까 한 예. 2,000원? 아. 한 주가 2,000원밖에 그 안 2,000원 해요. 내가 알바를 하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근데 거죠. 내 말 이런 말이죠. 그 네. 우리가 이 그 네.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 네. 5,000원 하잖아요. 네. 주식을 2개 살 수 있어요. 그럼 내 매일 2개씩 삽시다. 네. 그러면 월 20일 거래일이면 40주를 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10개월이면 400주잖아요. 예. 400주. 예. 그럼 저 400주를 1년에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내년에 또 400주, 예. 800주잖아요. 예. 이렇게 내가 한 10년 산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게 8,000주잖아요. 되는데. 그러면 내 거기 주요 주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아니더라도 그렇죠. 굉장히 비중이 커지겠죠. 예. 그러면 내가 돈을 은행에다가 예. 하루에 4,000원 투자한다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맞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커피를 예. 안 마시면 돼요. 내 스타벅스 커피, 내 학생들한테 이래요. 예. 오늘 스타벅스 커피 마시지 마. 그냥 니 매일 커피. 생각해. 내가 예. 스타벅스 커피 이렇게 마실 때마다 네. 야 이름 내가 2개 찡둥빵을 먹어버리네. 아. 근데 네가 스타벅스를 마시는 게 네 건강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게 좋니? 찡둥빵 주식을 2개 갖고 있는 게 좋니? 매일. 거기다가 또 스타벅스는 주식을 사더라도 이미 많이 올라져 네. 있는 거고. 아 근데 주식은 하루에 4,000원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투자가 쉽습니까? 만상 투자 이러면 돈이 없는데 무슨 투자야 이러고 투자는 리스크인데 무슨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하루에 내 4,000원 주식 그 주식을 4,000원 이렇다 칩시다. 아, 그래. 없어도 사는 돈이고. 나는 치명적이지 그거는. 않잖아요. 맞아요. 예. 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실행을 차이라는 하느냐 안 거죠. 하느냐가 그 차이라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차이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자꾸 네.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교수님도 강조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럼 어쨌든 개인이 부자 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네. 그냥 커피 한두 잔 해도 네. 그거를 방법을 좀 달리 해보자. 그렇죠. 그 대신 시장은 중국의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그렇죠. 있다는 말씀.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본토에서 사업을 또 좀 이렇게 네. 꿈꾸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지금도 뭐 좀 사업을 한국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사업은 항상 열려 있고요. 예. 옛날보다 더 쉬워졌어요. 아. 옛날에는 중국 현지에 가서 예.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중국 현지에 가면 벌써 외국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 모르고 문화를 잘 모르고 주변에 친구도 없고 네. 법도 잘 모르고 중국의 네. 법은 또 계속 변해요. 네. 하루에도 정책이 몇 개씩 나와요. 네. 이런 거 어떻게 follow 합니까? 한 개 아. 중소기업이 네. 혹은 내가 개인이면 네. 대기업 빼고 그렇죠,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하기 힘들었어요. 네. 근데 중국도 이제 G2가 되고 글로벌 질서에 가입이 되면서 네. 많이 이렇게 세련화되고 있어요. 네. 이게 글로벌 규칙에 따라 하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도 이제 경제가 올라 보니까 많이 문명해졌고 많이 글로벌화가 됐고 엘리트도 많고 이제는 그리고 많이 열려져 있고 그래서 옛날보다 확실히 좋아졌고 외상투자법이 나왔고 첫째 그래서 현지에 하기도 쉬워졌고요. 둘째 이제는 언택 사회에 대해서 현지에 안 가도 돼요. 아. 여기서도 중국 비즈니스 할 한국에서도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중비질을 할 수 네, 있다. 제 학생들이 한국에서 지금 유학 와 있잖아요. 네. 성균관대에 중국 유학생이 4,000명이 넘어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와서 옛날에는 식당 가서 뭐 설거지하고 이랬어요. 이제 네. 안 해요. 다 창업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중국 창업. 학생들이. 와. 그리고 거기는 중국의 시장은. 여기서 중국 사업을 해요. 오히려 한국의 어떤 그런 거를 얻어서 네. 시장은 중국이 더 중국에서요. 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 밑에 석사 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 걔는 월 1,000만 원 버는 애 있어요. 공부하면서. 월 1,000만 원이면 지금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 아니죠. 걔네는 네. 중국 학생들한테 질문하면 공무원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학교 애들은 창업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 중국 아니 애들이. 한국의 웬만한 대기업 해도 월 1,000 못 벌거든요. 못 보죠. 예. 한국 월 1,000원 부장이나 임원이 돼야 되는데. 월 1,000만은 엄청 높은 월급이에요. 얘기가 달라지네. 네. 네. 교수들도 월 1,000만 원 못 벌어요. 근데 이런 거를 네. 한국 학생들도 네. 조금만 용기를 내고 가지면 제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그 학생들을 빼더라도 여기 중소기업들만 중소기업 원래 물건을 팔아야 되는 중소기업들이 그렇죠. 예. 중소기업은 한국 국내 시장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쪽도 외국, 파는 것도 외국인 이런 예. 중소기업들은 예. 저 멀리 팔지언정 비행기로 40분 거리에 있는 중국이 파는 게 이제는 옛날에 비해 쉬워졌다라는 거죠. 예. 네. 그렇구나. 네.
교수님 저기 이제 꿈발전소에서는 경제 독립을 추구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메모나 네. 투자도 이제 머릿속으로만 못하니까 네. 펀드를 가입해도 언제 가입하고 목표 수익 얼마를 이제 이렇게 수첩에다가 네. 적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제가 선물로 하나 드리려고 아, 이제 그래요? 준비를 했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중국 분들도 메모나 네. 좀 그런 걸 많이 하시죠. 저는 엑셀로 해요. 아 엑셀로 이렇게 매일매일, 작업을 해서 매일매일. 투자 제가 현황을 네, 엑셀로 매일 지출과 수입을 적고요. 그 다음에 월 통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월마다 자산 관리를 해요. 예. 그래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팔 거는 팔고. 아. 네, 그러니까 차자좌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은 매일 엑셀이 정말 좋아요. 자동으로 나오게. 네, 네, 그래서 네. 평가 금액이 이제 네, 정확히 네, 나오는 거죠. 네, 네. 그 주가만 종목하고 이만 투자를 해놓으면. 네. 아, 그러니까 돈을 안 벌 수가. 근데 저는 한계가 네, 이렇게 어차피 제 직업이 네, 연구고 교수고 강의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이게 많이 시간이 들어가니까. 엄청 들어가니까 딱 제가 아는 것만 해요. 아. 예, 그리고 아까 비상장 주식. 예. 그거는 이렇게 아까 클럽들이다 보니까 아까 그 우리 그 몇몇 멤버 중에 이번에 뭐를 지난번에 텐트 뮤직 괜찮다 이러면 뭐 저도 아니까 거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저는 네. 월급 받는가 뭐 그냥 없는 셈 치고 투자하고 이런 경우죠. 교수님 저기 이제 꿈발전소에서는 경제 독립을 추구하는데 네. 네. 저희는 이제 메모나 네. 투자도 이제 머릿속으로만 못하니까 네. 펀드를 가입해도 언제 가입하고 목표 수익 얼마를 이제 이렇게 수첩에다가 네. 적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제가 선물로 하나 드리려고 아, 이제 그래요? 준비를 했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중국 분들도 메모나 네. 좀 그런 걸 많이 하시죠. 저는 엑셀로 해요. 아 엑셀로 이렇게 매일매일, 작업을 해서 매일매일. 투자 제가 현황을. 네, 엑셀로 매일 지출과 수입을 적고요. 그 다음에 월 통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월마다 자산 관리를 해요. 예. 그래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팔 거는 팔고. 아. 네, 그러니까 차자좌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은 매일 엑셀이 정말 좋아요. 자동으로 나오게. 네, 네, 그래서 네. 평가 금액이 이제 네, 정확히 네, 나오는 거죠. 네, 네. 그 주가만 종목하고 이만 투자를 해놓으면. 네. 아, 그러니까 돈을 안 벌 수가. 근데 저는 한계가 네, 이렇게 어차피 제 직업이 네, 연구고 교수고 강의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이게 많이 시간이 들어가니까. 엄청 들어가니까 딱 제가 아는 것만 해요. 아. 예, 그리고 아까 비상장 주식. 예. 그거는 이렇게 아까 클럽들이다 보니까 아까 그 우리 그 몇몇 멤버 중에 이번에 뭐를 지난번에 텐트 뮤직 괜찮다 이러면 뭐 저도 아니까 거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저는 네. 월급 받는가 뭐 그냥 없는 셈 치고 투자하고 이런 경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메모도 많이 안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뭐 88학번이다 보니까 네. 이 메모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산 관리하는 슈퍼리치 고객들은 네. 가계부도 쓰고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네. 종이에다 적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분들은 제가 네. 그런 부분, 근데 그게 점점 또 있더라고요. 네. 이게 종이에다 적는 장점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이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맞아요. 이게 네. 또 더 인지가 돼요. 왜냐면 그, 이게 네. 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이렇게 예, 더 맑아지고 더 아이디어가 많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항상 갖고 다니면서 맞아요. 이게 왜냐면 네. 인터넷 안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있어요. 작은 네, 수첩이. 네. 아. 그래서 안 될 땐 거기다 이렇게 적고 가서 네. 엑셀로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꿈발전소에서 사실 이거를 아, 교수님 드리려고 네. 했는데 아. 이게 이제 그 스타벅스 감사합니다. 다이어리 같은 건데 그는 너무 예쁘네요. 너무 저 다이어리만 돼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네. 그 경제 독립, 그러니까 부자가 그렇죠. 되는 5단계가 그렇죠. 그 펼쳐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아, 한번 감사합니다. 사용해 보시고 좋으면 피드백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못 드려서 해설서가 아, 책으로 예. 제가 작년에 아, 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같이 드리고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엑셀이든 뭐 메모를 네. 하든 네. 어쨌든 자기가 투자한 거를 좀 관리를 계속 하자. 해줘야지. 이 머릿속에 네. 휘발성이 강하니까. 그리고 자기를 더 잘 알게 돼요.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사실 돈을 버는 것도 매우 당연히 중요한데 네. 저희 꿈발정소에도 초기에는 꿈만 추구하다 보니까 네. 이게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돼주면 맞아. 다 떠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은 네. 경제 독립을 쟁취하자.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 모시고 네. 이제 너무 우리가 시야가 좁으니까 네. 중국이나 네. 우리한 기업에 조금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네.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조금 자기만의 방식으로 조금 그런 걸 활용해보자 이제 이런 의미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10분 하면 되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꿈말천사 부분이니까 교수님 꿈하고 이런 거 간단히 여쭤볼게요. 교수님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한국에서 어쨌든 최고의 중국 전문가로 되셨는데 그리고 또 유튜브나 각종 매체에서 이렇게 좋은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계신데 되게 감사드리고요. 교수님이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들이 네. 한국인들 저는 지금 17년 차잖아요. 금융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아, 한국인들이? 네. 자부심을 좀 가져도? 네, 근데 한국이 제조업에 너무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마인드도. 물건을 잘 만들 생각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적어도 영국 같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왜냐면 영국 인구가 한국 비슷해요. 한 5천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옛날에 영국이 전 세계를 재편했잖아요. 한국이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단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시야가 너무.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만 세계를 나가도 자기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알게 돼요. 나가면. 네.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K방역 자부심을 느꼈듯이. 네, 똑같이. 그래서 적어도 저는 중국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데서 제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금융 쪽에서. 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게 제 꿈입니다. 이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면은 교수님은 교육도 있고요, 펀드 운용도 있을 수 있고, 컨설팅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뭐 대학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에 또 CEO분들이 자금은 있는데 투자처를 못 찾는 분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투자처라든지 좋은 거를 말씀해 주실 수도 그리고 있고. 중국처럼 클럽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아마 CEO분들이나 또 슈퍼리치 자산가분들이 아마 교수님 어떻게 하면 연락을 해서 좀 그런 클럽들을 좀 해볼까 하시는 분이 왜냐면 슈퍼리치는 빠르거든요. 맞아요. 돈의 흐름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하시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궁극적으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여러 자충우도를 하셨는데 약간 에피소드나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들이 단위가 다르다. 단위. 사이즈가 틀려요? 멀다 가깝다. 많다 적다 단위가 다르다.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재밌는 그때 제가 박사 공부할 때 선배가 토요일에 부산에 결혼식에 참여한대요. 근데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멀어서 걱정이래요. 제가 한국에 온 지 3일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너무 멀다고 하니까 제가 어느 만큼 오세요? 이랬더니 운전해서 5시간 반 간대요. 근데 제가 그때 잘못 들은 줄 알고 15시간 반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막 무식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부산까지 우리는 5시간 반이면 동네를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다고 멀다고 안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걸 멀다고 생각하고 그때 제가 놀랬던 게 한국이 어떻게 한 끝에서 한 끝에 가는 게 5시간 반에 끝날까? 중국은 며칠씩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한국 사람들이 멀다와 중국 사람 멀다는 다른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크기, 면적 모든 게 이렇게 기본 단위가 달라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생각하는 거, 일 처리하는 거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좀 더 여유가 있다고 할까? 조금 이렇게 문제를 생각할 때 훨씬 다양성이 있다고 할까요? 좀 대국기 크게 생각하고 뭐 대국기시라기보다도 거리가 이렇게 뭐든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민족도 56개고 언어도 다른 거 올 때부터 접하다 보니까 문제를 이렇게 다양성 있게 보는 게 편견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한국은 미리 답을 정해놓고 우린 좀 그런 게 많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평가하더라고요. 너무 그냥 A 아닌 B 뭐 이렇게 그 사람의 본연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미 답이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한국 사람 장점이 뭐냐면 모든 걸 빨리 너무 이제 효율적으로 딱 해버려요. 근데 그거는 진짜 장점이에요. 이거 부지런하세요. 그렇죠. 한국인이 장점이 많은데 거기서 조금 더 장착을 이제 요것만 더 하면 금융하고 어떤 시야만 선입견 좀 내려놓고 그러면 끝이 나죠. 그냥.
게임이 끝이죠.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삶이 네. 팍팍하고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마음이 우울하고 네. 그런데 네. 얼마든지 길이 있다. 네. 조금만 시야를 바꿔보자.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교수님이 또 그런 꿈을 한국에서 크게 펼쳐주신다면은 네. 우리가 그런 영국 같은 그렇죠. 금융 강국이 될 수 있다. 훨씬 더 좋은 네. 나라가 될 수 있죠. 근데 이런 말씀을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해도 네. 우리가 아직은 받아들이지를 많이 그렇죠. 온전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속더라도 이게 마음속에서 네. 일단은 실패하더라도 경험을 해보는 이게 중요한데 그렇죠. 아예 그냥 차단막을 쳐버리니까. 네. 예. 그게 좀 안타깝죠.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제 그 경제 독립이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미 뭐 그런 건 이루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주변에도 그럼 그런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이제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잖아요. 월급쟁이 노예로 사시는 네. 분도 많고 네. 그냥 여기에 갇혀서 네. 예, 그러면 약간 경제 독립을 위해서 한번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라면 네.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이 예를 들면 300만 원이에요. 네. 아니면 200만도 좋아요. 예. 그 중에 50만 딱 꺼내서 50만. 네. 아까 말했잖아요. 그 좋은 주식도 그냥 2,000원이라고요. 네. 그냥 50만 딱 꺼내서 절반은 미국 주식, 절반은 중국 주식. 반반 정도 예, 해보자. 해서 예. 느껴보는 거죠. 내가 왜냐면 이거 50만 원 없어도 되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예. 예, 느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죠. 발을 일단 담궈야지 시장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그렇죠. 더 한번 보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시작하게 되면 그 증권사 분하고 얘기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투자는 항상 조심하지만 결단은 과감하게 하고. 예. 그럼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고 10년이면 6천인데 그렇죠. 그 6천이 네. 10배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6억이 된다면 사실 그렇죠. 집 하나 있고 그러면 사실은 거의- 노후 자금이 굳이 그렇죠. 그렇게 안 해도 네. 생활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예, 말씀을. 이게 투자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거를 실행을 하자. 그 생각이 있냐가 중요한 거죠. 예. 사람들 투자하면 돈 있는 사람들 하는 일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정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네. 정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네. 하반기에 이제 네. 우리 시청하시는 네. 분들이 이 미중 무역 전쟁, 홍콩 보안법 네.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네. 앞으로 시장 전망이 또 급변동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도 교수님 바쁘시겠지만 좀 한번 네. 이 사실 꿈발전소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가난하고 네. 저희는 부자 편이 아닙니다. 그냥 네. 우리는 네. 호주머니가 약하고 네. 그렇지만 착하신 분들 네. 정말 흙수저인데 꿈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추구하는 분들이 우리 방송을 많이 보는데 그분들이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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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네. 네. 앞으로 좀 네. 잘 부탁드리고 예. 다음번에도 한번 출연해 주세요,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